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 용접공 1150명 입국 차질 뭐가 문제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터질 게 터졌다. 베트남발 용접공 대란의 조선소 날벼락. 네. 그래서 오기로 한 1150명 서류 미비 등 이유로 입국이 차질되고 있다. 네, 선박 제조 지연 납기 못 맞춰서 배상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50명의 베트남에서 용접 인력이 오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막히면서 지체 보상금 리스크가 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지의 인력 중개 업체 다섯 여섯 곳이 용접공의 베트남 노동부 승인을 누락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이 발각돼서 재심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년 이상 경력이라는 선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력을 속이는 등 서류 조작 사례가 발견됐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도 그 SBS 방송에다가 거의 뭐 10번 정도 이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류 위조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서류 위조. 그리고 지금 이 노동부 승인을 누락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돈이 뭐 $10,000, $15,000 이 돈이 여기저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공무원들 또 한국 공무원들까지 이거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법무부에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문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1150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 뭐 지금 우리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4천억에서 5천억 규모의 지체 보상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4천억, 5천억 원 엄청난 거죠. 이게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두 번 오는 조선소 온다던 외국인 대신 수천억 납기 지연금 폭탄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죠. 인력난. 지금 인력난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인력난 중소 노리는 해외 중개업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네,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중소기업 부족 인력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59만 7,56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중개 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1200만 원을 냈다 이거죠. 1200만 원. 1200만 원을 내고 이제 불법 체류자로 전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것은 국내에서 일할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 인력이 지금 용접 도장 정기 부족 인력이 11,999명에서 이제 36,000명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칼럼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속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이 12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뭔가 어렵게 가는 거예요. 어렵게. 간단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관계자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 캐나다, 호주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일단은 한국어 연수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한국으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해 가지고 한국어 능력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텔에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불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거기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용접 기술자들은 나름대로 또 용접 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급하니까 그냥 베트남 가서 막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너네 수수료 1200만 원 받았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정부에서 지금 또 심사한다 그러죠? 또 심사할 때 또 돈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정부가 관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영사나 법무부 직원들이 돈 받고 비리 장사하거든요. 그 베트남은 어느 정도겠어요? 베트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4천억, 니네 4천억, 5천억 원 지체 보상금 내? 그러면은 뭐 우리한테 뭐 이거 이 중에 어느 정도만 줘도 이거 그냥 신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크를 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국에서 부족 인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부족하다. 무조건 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한국어를 뭐 이제 우리가 한국어 능력 시험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한 2급 정도 합격을 하면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일단은 기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용접공이다, 뭐 전기공이다, 그리고 도장공이다, 또 뭐 서비스 업계에서 일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기초 자격을 보고 한국어 학당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어도 확산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 그 뭐 지방 대학들 지금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도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우리 현지에서 취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 수수료 1200만 원, 1500만 원 그래요. 1200만 원, 1500만 원. 그럼 이 공무원들이 이 장난칩니다, 분명히. 응? 장난치고 이 돈에 장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짜 서류 막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산업공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뭐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한국어 연수를 통해서 한국에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서 이 리스크로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한국의 뭐 공장이나 농어촌에 일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다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돈 거래. 예, 한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 곳에는 항상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리스크가. 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한테 간병 무슨 협회 뭐 병원 이런 분들 자문 구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뭐 베트남 같은 데다가 간병인 무슨 교육 센터를 만든다. 정부가 가만두지 않아요. 네, 뿐만 아니라 뒷돈이 계속 요구됩니다. 뒷돈이 요구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도시락 공장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어 학당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어 교실을 운영했는데 일본어 강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취업 비자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 정부가 이게 돈덩어리인데 가만두겠습니까? 이 돈덩어리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이 아유 이제 안 되겠다. 가서 우리 일본에 와가지고 언어 교육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시켜가지고 취업시키는 시스템으로 갔어요. 예, 저는 그거 딱 보고 아 일본의 그 방식이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괜히 예, 이 4천억에서 6천억 이 지금 지체 비용이 발생된다는데 이것도 이 정보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듭니다. 4천억에서 5천억 규모의 지체 보상금. 그럼 뭐 여기서 뭐 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천억이면은 뭐 한 몇 억 정도 떼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정책이 결국에는 이 브로커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이 발생돼야지만 공무원들도 뒷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투명한 길. 투명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간병인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바로 해외에서 간병인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1200만 원, 1500만 원 돈을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그 1200만 원에 10명이면은 1억 2천이잖아요. 10명만 데리고 들어와도 예? 1억 2천 버니까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